예, 인간과 본성, 6주 공부를 합시다. 맨날 내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세 가지밖에 없어서 그냥 반갑습니다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늘 곤혹스럽긴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뭐,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가? 늘, 그, 왜냐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숭고한, 그 아름다운 어떤 말이, 에, 아주 많이 변질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복합니다는 그건 뭐 이제 그 목회자나 할 법한 이야기여서 종교인이 나는 아니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고맙습니다는 이제 어떤 일과 관련해서 뭐 고맙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거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항상 반갑습니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그 육주는 그 칼마르크스의, 그러니까 인간 본성과 관련된 칼마르크스의 그 입론을 살펴볼 거예요. 1차시, 2차시 나눠서. 칼마르크스는 인간 본성은 사회 조건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엥겔스와 함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체계화했던 그런 이제 인물로 굉장히 유명하죠. 유물론의 칼마르크스입니다.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뭐 이야기할 게 뭐냐면, 그 3주차에 여러분의 이제 토론 그 질의응답 확인하면서 봤더니 그 쪽지를 남긴 친구들이 3주차가 아니라 4주차인가 하여튼 확인하면서 봤더니 3주차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쪽지를 남긴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에서, 특히 3주차 질의응답에서 그 리포트 작성법 특강과 관련된 그 자료 출력해서 내가 옆에 두고 보라고 했던 거 없다고 올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해 봤더니 올려놨던데, 답도 내가 해놨어요. 나중에 확인하고. 3주차 1차시 그 자료예요. 1차시에 리포트를 쓸 때 뭘 주의해야 된다. 3주차 1차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을 달아놓긴 했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질의응답 쓰는 거 말고 쪽지를 걷다 남기면 내가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그 자료를 올리거나 출석을 체크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답이 늦어지는 거죠.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썼던 거 내가 이제 보고 답을 다 알고 그러면 여러분도 왜 답을 바로 안 해주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OT 때 1차 때 당부를 했는데, 쪽지 남기지 말고 수업이든 그 수업의 내용이든 수업의 어떤 진행과 관련된 뭐 이를테면 과제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출석 체크라든가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 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내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했다가 그렇게 내가 신신당부를 해서도 한 두세 사람이 그 쪽지를 남겼던데, 그래서 쪽지를 남기지 마라고 다시 당부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내가 못 보잖아요. 개인 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내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뭐 수업을 하거나 뭐 다른 이제 외부의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니까 두루두루 뭐 있어서 바로 답은 못 해주더라도 일단 확인을 하고 이제 좀 늦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답은 바로 해주고, 그게 서로 편하니까 쪽지를 남기지, 이 클래스 우리 수업 분반에 거기다가 남기지 말기를 부탁을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그 질의응답, 토론 이런 것 좀 열심히 좀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과 본성 분반이 우리 분반밖에 없어요. 우리 이 과목이 우리 분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그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몇 사람씩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성의 있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 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물을 한 잔 마시느라고 그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하여튼 6주차에 공부할 것은 칼 마르크스의 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칼 마르크스의 입론, 그러니까 입론하면 이론, 주장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인간 본성은 사회 조건의 산물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칼 마르크스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18년 19세기 유대인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그 뛰어난 뭐 이를테면 학자들이 많지요. 철학 사상가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유대인 기독교 가정의 7남매 중 셋째 식구들이 많았네요. 뭐 그때는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리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이게 이제 왜 생애사가 조금 언급되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의 그 소위 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과 본성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그 어떤 소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이제 타고나는가, 이 DNA 유전의 결과로, 아니면 그 일정하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부모 세대로부터 이렇게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성장 과정에서 학습 그다음에 그 학습과 관련된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게 이제 그래서 마르크스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철학 사상가들의 그런 어떤 사상은 그 사람의 출신 배경과 함께 성장 과정 이런 것들에서 영향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엥겔스와 함께 그의 친구였던 엥겔스와 함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불합리한 것, 모순 이걸 어떻게 메우고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창시했던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 태어나고 자랐던 그 트리오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 독일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발전한 곳이었다. 그리고 한때 프랑스 혁명군이 점령해서 진보적인 이념을 널리 퍼뜨려 놓은 곳이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지역에 어떤 그 환경 그런 어떤 영향을 마르크스가 성장하는 시기에 일정하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변호사였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칸트 철학의 신봉자였군요. 가족들에게 휴머니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사상을 이렇게 이제 용의 주도하게 늘 일테면 뭐 식사할 때나 뭐 이렇게 늘 교육했다 이 말이죠.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그 지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뭐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7자녀 그다음에 이제 부부니까 9명 대식구죠. 대식구의 생활을 잘 꾸려 나가는 뭐 그런 이제 주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을 김나지움이 대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17살이니까 정확하게는 또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에세이를 이제 하나 썼네요. 보니까 직업 선택을 앞둔 한 젊은이의 고찰 이렇게 그런 그 졸업 논문에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음?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믿는 자리를 반드시 얻지는 못한다. 사회에서 우리의 관계들은 우리가 그 관계들을 규정할 위치에 이르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마르크스의 전기를 쓴 프란츠 메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르크스의 졸업 논문의 이 문장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마르크스주의의 맹아 씨앗을 말하죠. 이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잖아요. 다시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받았다고 믿는 자리를 반드시 얻지는 못한다니.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의사가 내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그 저번에 이제 의사들 뭐 파업하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사협회 뭐 홍보 뭐 분과인가 거기서 뭘 내걸었다가 욕 많이 먹었잖아요. 뭡니까? 뭐 여러분은 어떤 의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그 포스터 홍보 포스터에서 뭐 공부를 잘하는 전교 1등 뭐 그 출신의 의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사들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를 가고 이렇게 의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뭐 학교 한 학교에서 고등학교 한 학교에서 몇 명 못 보내잖아요 의대를.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인데 이제 그 얘기예요. 사회에서 우리의 관계들은 어떤 사회적 위치를 말해요. 우리가 그 관계들을 규정할 위치에 이르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의사를 하나의 사례로 했기 때문에 뭐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지만 마르크스가 말한 이제 이런 어떤 그 사회적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회 계급을 말하는 거죠. 어떤 엘리트 어떤 자리 내가 그런 자리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를테면 어떤 사회적 관계 이걸 이제 뒤에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보충해서 1차, 2차씩 그 얘기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인간들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추상될 수 없다. 이제 그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부터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일생이 인류의 행복과 해방을 향하는 것이 될 것임을 약속하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온 힘을 다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택한다면 우리는 초라하고 제한된 이기적인 기쁨을 향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행복은 수백만 명의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배우고 기량을 익혀서 그것이 나의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개인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가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라고 요 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이 교재를 뭐 사도 좋고 굳이 하여튼 내가 비대면 수업에서는 이렇게 제공하니까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6주차 1차 시와 2차 시 마르크스의 이론들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117쪽에서 140쪽까지. 자, 사회 구조의 영향을 인간은 받는다 그런 얘기 알겠죠? 그게 마르크스의 이제 주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윈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의 기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연 선택설이라든가 이렇게 창조설이 아니라 되면 이렇게 어떤 우수한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적합한 경쟁에 살아남은 그런 종만이 선택되고 이제 살아남는다 이런 유전학적인 그런
그 유물론적인 이야기를 했던 게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의 강조점이었어요. 진화론을 주장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다윈은 과학자였지만 그 시대 그 당대에 어떤 정치적 사건과 이제 늘 좀 개입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 철학 그 정례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가지로 해석만 했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해석에서 그칠 게 아니라 세계를 변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윈의 경우는 인간 삶의 생물학적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잖아요.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연 선택설 이런 주장도 하고 사람은 이 진화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는 그런 생물학적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는 다윈과는 또 전혀 다른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어떤 본성 내지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그런 아주 세계사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철학 사상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썼던 그 진화론자 다윈은 인간이 사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제 당연히 알고 있었죠. 마르크스 역시 인간 생명의 기본적 사실을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 말은 뭡니까? 다윈은 그 생물학자였죠. 생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중요했던 사회학에 대한 관심을 그 역시 그런 사회학적인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뭐 모르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마르크스 역시 사회 어떤 관계를 좀더 거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지만 다윈과 같은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런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회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만큼이나 사회 역사는 인간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다윈이 말하는 것처럼 이를테면 어떤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인간의 어떤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어떤 주장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 알겠죠? 자, 그런 생각 주장으로부터 인간이 사회적 환경을 창조하고 사회는 인간을 변형시킨다 이런 이제 변증법적 과정, 변증 정반합.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은 그들의 사회적 환경을 변형시키고 거꾸로 사회적 환경은 인간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사회적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연쇄고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맞물려서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벗어나서는 개인이 되지 못하는 정치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히랍의 그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건 이제 번역에 따라 다른데 결국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함께 살면서 대화를 하는 개인이 없었다면 언어가 생길 수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회 영향을 벗어나서 벗어난 생산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은 나 개인의 어떤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생산하기도 하지만 아주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뭐예요? 생산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어떤 그 소비재를 내가 다 혼자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농부가 농산물은 생산할 수 있겠지만 물론 농산물도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그 모든 걸 생산할 수 없겠죠. 이를테면 벼농사를 짓는 농부가 벼농사를 지으면서
작은 밭에 뭐 감자나 고구마를 심을 수도 있겠죠.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겠고 고추를 심어서 이제 이렇게 자급자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그것만 필요한가요? 살면서 이를테면 뭐 소고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바다 뭐 생선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까지 잡을 수는 없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필요한 것,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만 내가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생산한 것과 함께 이렇게 교환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경제가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많은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이제 이제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장제 생산, 대량 생산을 해서 이제 대량 소비를 하고 그러면 이윤이 훨씬 더 수공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생기겠죠. 자,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인데 요 얘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사회 영향을 벗어난 생산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르크스 생각. 자, 근데 이제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교재에서는 마르크스의 그런 주장은 사회 불가피성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지만 이제 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론이나 철학 사상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내가 항상 매 주마다 하고 있죠. 뭔가 빈틈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글에 이 책의 저자 이런 이제 10명의 그 철학 사상가들의 인간 본성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로저 트리그는 마르크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인간과 사회의 불가피한 연결을 충분히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동물이라는 단순한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윈이 주장했던 것 같은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영위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생물 종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본능, 이를테면 본능적 욕구,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본능적 욕구라고 하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로저 트리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즉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단순한 사실을 이렇게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는 또 오타가 나왔군요.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일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자연 도태라고 하는 다윈주의자들, 그러니까 다윈이 이제 진화론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자연 선택설, 자연 도태.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 그렇지 않은 종은 사라진다. 도태. 이 자연 도태라고 하는 다윈주의자들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다윈이 인간 사회의 변화에 대해 어떤 설명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르크스는 경제체제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때만 되면 전복, 도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변화는 인간의 생물학적 요구와 직접 관련시켜서는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마르크스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다윈과 같은 그런 어떤 생물종의 어떤 진화, 그러니까 다시 여러 번 반복하지만 어떤 종이 살아남아서 이제 그게 진화죠. 그것은 환경에 적응하고 그런 어떤 생물종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 측면을 매우 강조했던 이제 학자가 다윈이잖아요.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 요구, 즉 우리 기본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먹거나 배설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하지 않으면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어떤 욕망만 가지고는 인간의 삶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완성했던 사람이고 두 사람은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과학적 공산주의 뭐 이런 이제 이념의 창시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엥겔스는 이건 이제 이 장은 마르크스의 그런 주장을 이제 보충하는 거예요. 엥겔스는 과학이나 예술, 종교를 추구하기에 앞서 인간은 먹고 마시며 잠자리와 의복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생존의 수단,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이 모든 사회 정치적 체제의 근거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인정하고, 그런데 좀 넘어가 볼까요? 마르커스 앵겔스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이론서들을 이제 그 저작 저술하고 출판했는데, 자본론, 뭐 자본론은 마르크스와 앵겔스를 대표하는 그런 책이죠. 어쨌든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이론적 작업에서 여전히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제 관계를 알면 자본이 보인다. 이게 이제 그 핵심이에요, 자본론에. 자, 봅시다. 한 흑인 청년이 드넓은 아프리카 초원을 바람과 함께 내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부족장의 아들로서 곧 다음 부족장이 될 귀한 신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총을 든 백인 무리가 나타나서 그를 사로잡아 때리고 밧줄로 묶고 커다란 배에 태웠어요. 그 백인들은 누구? 노예 사냥꾼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흑인 청년을 미국 남부의 어느 농장주에게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이 청년은 이제 자기 부족장이라는 고귀한 신분은 아니죠. 노예가 된 거죠. 하루 종일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땡볕 아래에서 일해야 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족장의 아들이 노예가 돼버렸죠. 그 사람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사회적 그 위치, 신분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는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나 미국 농장에 있을 때나 똑같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이제 마르크스 앵겔스가 말하고 있는 인간은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위치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에 아주 그런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한 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존재의 사회적 성격은 그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규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흑인은 흑인이다. 일정한 관계들 속에서 그는 비로소 노예가 된다, 이거죠. 자, 조금 넘어가 볼까요? 기계가 자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때문이 아니죠. 그 기계를 자본을 만드는 사회적 관계 때문이요. 알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기계는 기계다. 일정한 관계들 속에서 그것은 비로소 자본이 된다, 이런 얘기. 기계를 돌려서 뭔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는 그런 의미에서 자본이 되는 거죠. 그 기계가 되면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다면, 창고에 박혀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계일 뿐이죠. 근데 기계가 가동을 해서 뭔가를 생산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 된다, 이런 얘기. 이건 뭐예요? 일정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해할 수 있죠. 아까 흑인 청년이 노예의 위치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는 마치고 2차 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우리가 또 이제 명상과 관련돼서 좀 또 볼까요? 저번에 들었던 음악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 한 1, 2분 들어보도록 할까요? 존 바에지의 도나도나 라고 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조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또 명상은 뭐 눈을 감고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이제 그 수업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의미죠. 존 바에지의 도나도나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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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a. Stop complaining, said the farmer who told you a calf to be. Why don't you have wings to fly with, like the swallow so proud and free?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자, 여기까지 듣고 또 2차 시 마무리할 때 나머지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